퇴근길에 듣는 4월 19일 퇴근 이슈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의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한 지 24일 만입니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16개 주요 목표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을 방어하고 있는 군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 슈마이알 총리 역시 이 도시는 함락되지 않았으며 우리 군대와 군인들이 있으니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장갑차와 곡사포 그리고 수송헬기 등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동부 전투가 넓고 개방된 평원에서 서로 측면을 공격하거나 포위하려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EU 가입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EU가 러시아 침공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수건인 EU 가입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가입 질문지 답변을 완료했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질문지 답변 절차가 완료가 되면 보통 수년이 걸리던 가입 자격 논의 개시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수주 만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EU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 및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는 5월 12일 주요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같은 달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으로 먼저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차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소집이 됐지만 이번에는 공동 주최 형태로 열리는 셈인데 이번 코로나19 2차 정상회의에는 모두 20개 국가가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참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참여한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화상이긴 하지만 취임 후 이틀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국제회의에서 첫 대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월 21일 전후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하이 전면 봉쇄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100km밖에 안 떨어진 당산시가 부분 봉쇄에 돌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당산시는 중국 제철업의 메카인 도시로 도시 전역을 봉쇄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3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당산시는 지난 11일까지 20일 동안 전면 봉쇄를 단행했었습니다. 당산시는 당산 대지진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트위터 인수에 나선 일론 머스크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제목인 러브 미 텐더를 트윗한 것은 공개 매수를 제안한 것이라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전일 트위터를 통해서 러브 미 텐더라는 트윗을 날렸는데 이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제목으로 다정하게 사랑해달라는 의미지만 텐더는 입찰이나 제안이라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CNBC는 머스크가 주식을 공개 매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75bp 올리는 것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한 행사에서 앨런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이 1994년 금리를 0.75% 인상한 이후에도 경제가 장기간 호황을 누렸다고 주장하며 75bp 인상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9일 화요일 퇴근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